안동 한지와 천연 염색의 절묘한 만남, 옛지와 어울빛의 축제 한마당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족들이 함께 뭉쳤다.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적인 생활을 위해 마련된 1박 2일 에너지 가족 캠프. 조금 더디게 가고 조금 늦게 도착해도 좋습니다. 함께하기에 정상으로 향하는 길이 더없이 즐거운데요. 아주 특별한 여행지기들과 함께하는 1박 2일 소백산 산행기. 너무 귀여워서 사랑하지 않을래야 안 할 수 없는 악기 귀요미 우쿨렐레의 매력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빠져보시죠. 가을거지가 한창인 지금 5일장이 열리는 시장으로 가면 볼거리가 가득하다는데요. 먹을거리도 구경거리도 풍성한 전통시장으로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생방송 전국시대 전지영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신상품이 쏟아지고 유행에 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최신 유행을 쫓아가기에 바쁘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전통 문화는 등한시하기 마련인데요. 그런 한편 우리 지역 안동에서는요. 전통을 꿋꿋이 지켜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옛것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특별한 축제를 열었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순 없다. 자연을 닮은 고운 빛깔은 바로 아름다운 우리의 천연 염색입니다. 이보다 더 견고할 순 없다. 천년을 이어온 한국 전통종이는 바로 아름다운 우리 종이 한지입니다. 안동 한지와 천연 염색의 절묘한 만남, 옛지와 어울빛의 축제 한마당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자. 전통의 고장 안동이 들썩인다.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이유는 바로 우리 것의 참매력을 보여주는 특별한 축제가 열리기 때문. 안동엔 옛멋을 간직한 향토 자원이 풍부한데 우리 종이 한지와 자연빛깔 천연 염색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발전시키기 위해 축제 한마당을 열었다. 2009년부터 3년 동안 안동시 향토산업 육성사업단에서 안동의 천연염색 한지산업 육성 사업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천연염색 한지에 대한 체험 및 상품 개발, 연구, 컨설팅 등을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이를테면 옛것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자리. 곳곳엔 고운 빛깔의 작품들이 우릴 반기니 사람과 자연을 이어주는 친환경 문화산업인 천연염색은 참사리 시대의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뭐 요즘에 하도 화학약품이 많고 하니까 이 천연으로 한 거는 아이들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 해서 좀 많이 보고 있어요. 안동엔 150여 명의 천연염색 동호인들이 우리 빛깔의 대중화를 위해 활발히 활동 중인데 천연염색은 화학염색에 비해 화려한 맛이 적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빛나는 그만의 매력이 있다고. 자연에서 얻은 식물이나 강물 재료로 자연 염색을 해서 입으면 몸에도 좋지만 그게 처음에도 색깔이 너무 자연스럽고 이쁘지만 그게 세탁을 했을 때 조금씩 물이 날려도 더 갈수록 멋이 있다는 게 참 좋습니다. 자연의 모든 것이 소재가 되고 주제가 되니 작품의 종류도 무궁무진. 지갑, 가방, 액세서리 등 다양한 생활 소품들이 자연의 색을 입고 한 땀 한 땀 정성이 더해지니 봤다 하면 시선 고정. 이거 휴대폰 볼인데요. 제가 여기 놀러 왔다가 이거 보고서 너무 예쁘기도 하고 일반 시중에 있는 거 보고서 제가 사서 휴대폰 볼에 걸려고요. 네, 스마트폰에 걸려고. 특히나 요즘은 기능성에 실용성까지 갖춘 천연염색 생활용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 어디든 어울리는 건 물론이요. 오래 두고 봐도 질리지 않는 매력으로 젊은 여성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다. 네, 이런 거 젊은 여성들이 좀 좋아할 것 같아요. 고풍스럽지만 좀 세련돼 보여서 젊은 여성들한테 좀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인기라 하면 한지도 마찬가지. 천년을 이어온 견고함과 고귀함으로 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인기몰이 중인데 그중에서도 안동 한지가 주목받는 이유는 우리 국내 땅으로 전부 수집해가지고 그 맑은 물에다가 원료를 잘 처리해가지고 좋은 재질의 이제 그 원료에다가 좋은 기술자의 이제 딱 종이를 생산하기 때문에 전국 방문국에서 이제 안동 한지 종이를 많이 찾고. 전통 방식으로 만든 한지는 부드러우면서도 질겨 보존성이 뛰어난데 요즘은 멋과 실용성을 겸비한 각양각색 한지 공예품, 생활소품들도 다양하게 만날 수 있으니 한지의 변신은 그야말로 무한대.
한지 특유의 은은하고 고운 자태가 빛을 발한다. 요거는 이제 한지 고색 한지 공예 작품으로요. 합지 두꺼운 종이로 재단을 해서 이렇게 골격을 만든 다음에 지점토로 이 문양을 찍어서 붙인 다음에요. 또 검은 한지를 이제 마지막에 붙여요. 그래서 색을 빼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갈색이 나와서 나무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로 한지로 인쇄된 그림을 하나 붙이면 이게 포인트가 돼서 이제 벽에다가 걸어 놓으시면 아주 멋진 작품이 돼요. 전통의 미에 푹 빠진 사람들을 위해 깜짝 경매가 펼쳐졌다. 눈에만 담았던 멋진 공예 작품을 저렴한 가격에 소장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재빠르게 눈치 작전 들어가 주시고 우여곡절 끝에 낙찰받은 작품은 이거 잘 샀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한 15만 이상 가는데 7만 원이면 아주 파격적인 가격이고 또 이게 누리기 위해서 상당히 싼 가격입니다. 그리고 저희 거실에 두기 위해서 샀습니다. 컴퓨터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는 편리한 세상. 요즘은 한지와 천연염색 작품들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만나볼 수 있다는데 외국인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의 일반 쇼핑몰은 해외 고객이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동공예 쇼핑몰은 한국 고객뿐만 아니라 해외 고객까지도 온라인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If you visit Korea and then you go back to your country and you want to buy something Korean, just go to Crafts Korea website and it's very easy and fast and very convenient. 관심 집중, 사람들 마음 사로잡은 곳엔 흥미진진 체험거리들이 한가득. 우리 종이와 자연 빛깔의 매력을 마음껏 즐겼으니 이번엔 피부로 느끼며 체험해볼 시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가 쓸 고운 빛깔 스카프도 만들어보고 집안을 꾸밀 멋진 한지 작품들도 만들어보는데 아이디어만 있으면 얼마든지 변신 가능. 눈으로만 보고 귀로만 듣던 옛멋을 손수 느껴보니 감회가 남다르다. 어때요? 예쁘죠? 집에 있는 머리띠는 천으로 만들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종이 한지로 만들어서 더 예쁠 것 같아요. 이게 다가 아니다. 잊혀져가는 소중한 전통문화 길쌈시연에 이어 우리 것의 소중함을 담아낸 이색 퍼포먼스가 사람들 눈길 발길 단숨에 사로잡는다. 마지막으로 한지와 천연염색 옷으로 선보이는 화려한 공연까지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통해 전통의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고 놀라운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 치마는 쫑 염색으로 했습니다. 발효 쪽으로 염색을 했고요. 저고리는 코치닐이라고 코치닐 염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름도 이제 쫑 염색인데 같은 발효 쪽이지만은 고름은 더 진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색깔이 약간은 틀린 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 하루가 다르게 유행도 변하고 변한다지만 여전히 변치 않는 아름다움도 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가치 있는 천년종이 한지, 그리고 자연이 선물한 고운색 천연염색. 아름답고 고귀한 우리의 전통 문화가 세계 속에서 더욱 빛날 수 있길 기대해본다. 네, 천연염색 작품이라고 하면 흔히 스카프나 옷, 이 정도밖에는 몰랐는데 요즘에는 가방이며 액세서리까지 나오고요. 또 한지 역시 양말이며 옷까지 아이디어만 있으면 얼마든지 변신 가능하죠. 실용성도 있고요.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멋이 담긴 그리고 우리가 이어나가야 할 소중한 우리의 문화죠. 한지와 천연염색 여러분들도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갈수록 추워지고 있죠. 이대로 계속해서 기온이 내려가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량도 많이 늘어나게 될 텐데요. 지금 만나볼 이분들은요, 에너지 캠프를 통해서 에너지 절약법을 확실하게 배워왔다고 합니다. 에코 패밀리가 되기 위한 그들의 도전기 지금 만나보시죠. 해가 바뀌고 시간이 갈수록 병들어가는 지구. 무차별한 에너지 낭비의 지구온난화 현상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족들이 함께 뭉쳤다.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적인 생활을 위해 마련된 1박 2일 에너지 가족 캠프.
알뜰살뜰한 에코 패밀리가 되기 위한 도전기 지금 공개합니다. 오전 8시 반, 이른 시각부터 부산역 앞이 북적북적한데 오늘은 1박 2일 에너지 캠프를 떠나는 날.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나요? 다른 뭐 환경 관련 캠프 같은 거 그런 체험 관심 많아가지고 참여했는데 이것도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운 좋게 참여하게 됐어요. 11가족 45명이 참여한 이번 캠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데 2달간 총 7번에 걸쳐 이루어진다고. 최근에 이제 등장한 이슈인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를 가족이 모두 1박 2일 동안 함께 고민하고 체험함으로써 기후 문제에 대한 인식도 같이 하고 가족 간의 사랑도 확인하는 그런 의도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자전거로 에너지 만드는 원리를 꼭 알고 싶어요. 편리함보다는 그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많다라는 거를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도착한 곳은 진해에 위치한 에너지과학관. 이곳에서 아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태양광 하이브리드카. 태양전지를 통해 얻은 전기로 모터를 구동하여 자동차를 움직이는 방식인데 영구적일 뿐만 아니라 매연이 없어 친환경적이다. 자, 그렇다면 시승 한번 해볼까요? 기름이 전혀 안 들어간다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 이 진동이 느껴져요 혹시? 아버지 차나 어머니 차랑 비교를 했을 때? 아니요. 소리가 잘 안 나고요. 일반 차랑 별로 다른 건 없는 것 같고요. 일단 매연도 안 나온다고 하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관람을 마치고 다음 코스는 하루 동안 묵을 캠프장. 에너지 절약을 다짐하는 입소식을 시작으로 가족들의 가방 검사도 실시됐는데 가져온 간식들은 모두 줄줄이 합시다. 개인이 갖고 온 거는 나중에 갈 때 돌려드립니다. 네, 쓸 수가 없습니다. 1박 2일 동안 지낼 숙소도 둘러보는데 이곳은 빈 교실을 개조한 방. 개교라 그런지 어린 친구들 살짝 긴장한 것 같은데요. 귀신 나올 것 같아요. 많이 이야기를 듣고 와가지고 작정하고 왔어요. 고생할 거. 말로만 듣던 고생은 다름 아닌 재생에너지 체험. 오늘의 첫 주인공 익숙한 자전거 발전기가 등장하고 그래서 자석이 움직이던 뿌리선이 움직이면 자기가 발생해서 전기가 생겨요. 오늘의 목표는 토마토 주스 만들기. 우리 친구 자전거 페달을 있는 힘껏 밟아보는데 에너지 만드는 게 마음처럼 쉽지만은 않다. 그래도 열심히 발을 굴린 결과 신선한 토마토 주스가 완성. 어때요? 내가 만든 거라서 그냥 만들었을 때보다 더 맛있어. 너무 힘들었었는데 전기 좀 앞에서 써야 되겠다는 생각 들었어요. 이어진 두 번째 체험은 태양열 조리기를 사용해 직접 요리를 해보는 시간. 그런데 구름이 잔뜩 낀 흐린 날씨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 태양열 조리기는 물이 필요 없습니다. 이게 물을 넣지 않고 그냥 넣어놓으면 찌는 것처럼 그냥 익어요. 결국 날씨 탓에 직접 체험해보진 못하고 오전에 내리쬐 태양열로 만든 감자와 달걀을 시식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그래도 맛있죠? 맛있어요. 감자 자연의 그 고유한 맛이 살아있어요. 친구들 이게 다 뭐죠? 탄소머니요. 탄소 발자국이 남기는 행동을 하게 되면 이 탄소머니를 배출을 하셔야 됩니다. 탄소머니를 이용해 신눈물도 사서 쓰는데 거 깨끗한 물이 아깝다. 뭐 하는데 대체. 한번 해봐요. 아이고. 얘네들 제가 물 끄라 그래도 계속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거 갖고 오늘 내일까지 버티자. 네. 한편 숙소에 모인 가족들은 평소에 얼마나 많은 전기를 쓰고 있는지 실험이 한창이다. 전력량 하나하나 눈으로 확인하니 정말 그 수치가 놀라울 따름인데 지금 집에도 뭐 콘센트 꽂혀져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공으로 돈을 많이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1년에 나무 779그루를 다 쓴다고 생각하니까 좀 자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에너지에 대한 공부를 꼼꼼히 해서일까? 저녁 식사 시간에도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빛이 나는데 먹을 만큼 적당히 그릇은 깨끗이
잔반을 남기지 않는 기특한 친구들이다. 근데 집에서 먹는 게 탄수화물이 좀 씁쓸하고 다 먹었어요. 밖에 있어서 여기 탄수화물이 통에다 8장. 8장요? 예. 8장이라고. 벌금이다, 벌금. 작은 양이면 30g. 절약하셔야 됩니다, 이제. 해야 생각지도 못한 데서 너무 많은 양이 나오니까 앞으로 좀 더 조심하고, 내려가면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식사를 마친 후 야외에서는 저녁 레크레이션 시간이 마련됐다. 가족이 서로 고민한 에너지 절약 10개념을 발표하며 꼭 실천할 것을 다짐해본다. 가족이 화합도 되고 또 평소에 몰랐던 에너지를 아껴 써야 된다는 그런 것도 많이 알게 돼서 오늘 즐거운 보람찬 하루를 보낸 것 같아요. 이렇게 에너지 캠프의 밤은 깊어가고 다음 날 아침 근처 우포늪으로 산책을 나온 가족들. 대자연을 품고 있는 우포늪의 경관을 바라보고 있자니 자연의 소중함이 더 간절해진다. 오픈홈을 보니까 일단 자연까지도 지켜야 되겠고 이것도 많이 훼손된 상태니까 앞으로 더 지켜야 될 것 같아요. 맑은 공기에 기분까지 상쾌해지는 우포늪의 아침. 자연은 우리에게 이렇게 작은 기쁨마저 선사해주는데 하루에 한 번 작은 실천이 이를 지키는 일임을 아이들은 비로소 느낀다. 물도 아껴 쓰고 또 보일러도 적당히 틀어놓고 이런 자연이 많이 있으려면요 이산화탄소도 적게 내고 그리고 이제 일회용 물건도 적게 쓰고 저 가까운 거리도 걸어 다녀요. 1박 2일 짧은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 아름다운 자연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에너지 절약을 몸소 실천할 때 맑은 자연은 고스란히 우리 곁에 남아있을 것이다. 네, 자전거 발전기로 토마토를 갈아먹고 태양열 에너지로 계란을 익혀먹고 1박 2일 동안은 에너지 사용량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생활 속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은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죠. 차근차근 하나씩 가족과 함께 시작하다 보면 에너지 절약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은 생방송 전국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7시 12분을 향하고 있네요. 올가을 조금은 특별한 산행을 떠나보면 어떨까요? 조금 더디게 가고 조금 늦게 도착해도 좋습니다. 함께하기에 정상으로 향하는 길이 더없이 즐거운데요. 아주 특별한 여행지기들과 함께하는 1박 2일 소백산 산행기, 그 행복한 여정이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만산홍역, 운산 가득 아름다운 단풍이 펼쳐진 어느 가을날, 소백산 중령휴게소에서 오늘 산행을 함께할 여행지기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오늘의 주인공들, 조금은 몸이 불편한 친구들인데요. 각오만큼은 최고입니다. 산에 가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풍경도 있을 텐데 어떤 풍경이 보고 싶어요? 단풍이요. 단풍이요? 네. 와, 그러면 멋지게 단풍 구경하면서 정상까지 가도록 해요? 네. 기분이 어때요? 좋은데요? 얼마큼 좋아요? 네, 많이요. 산에 올라가 봤었어요? 네. 아, 진짜요? 오늘 끝까지 다 완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와, 그럼 여기 카메라 보고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외쳐봤어요. 하나, 둘, 셋. 나도 할 수 있다. 산에서 뿜어내는 긍정적인 에너지, 기분까지 좋게 만든다는 피톤치드 덕분일까요? 우리 친구들, 각오를 다지는 마음만큼은 에베레스트, 히말라야도 정복할 만한데요. 하지만 불편한 몸 상태를 감안해 제2연화봉까지는 차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기특한 등반은 어떻게 준비된 걸까요? 장애우들도 이 가을 되면 단풍 보기 위해서 국립公정상에도 가보고 싶고, 또 우리 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산행을 하고 싶어 할 텐데,
여건이 못 돼서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소백산 국립공원 특성을 이용해서 산행을 함으로써 꿈도 키우고 희망을 갖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이번 기회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장애인과 함께하는 바우처 형식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에서 내린 우리 친구들 본격적인 산행을 시작했는데요. 오늘 함께할 코스는 소백산 제2연화봉부터 연화봉까지 3.5km. 비장애인들이라면 단숨에 오를 거리지만 우리 친구들에겐 조금은 힘든 도전이죠. 그래도 씩씩하게 잘 걸었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참여하게 되셨어요? 저는 자원활동가거든요, 소백산. 네. 그래서 이런 좋은 일이 있다 그래서 참여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참여해보니까 지금 어떠세요? 저 기분 너무 좋아요. 아이도 밝고 이런 산행도 할 수 있어서 경험도 되고 너무 좋습니다. 옆에 선생님 마음에 들어요? 에이, 거짓말. 제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기 옆에 선생님은? 하나 너무하네. 휠체어를 탄 친구들은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힘을 내서 등산길에 올랐답니다. 장애우분들은 앞으로 가면 좀 위험 부담이 좀 큽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전하게 위해서 천천히 뒤로 나가는 겁니다. 땀을 많이 흘리고 계시는데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네. 아름다운 산세 말고도 소백산이 좋은 이유, 장애인과 노인들부터 전문 산악인들까지 등산객의 수준에 따라 맞춤형 등산 구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경관 해설, 자연놀이, 그리고 소백산의 자랑 천체 관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소백산 연화봉에 천문대가 있습니다. 네. 국립천문대로 최초로 우리 국립공원에 연화봉에 있고요. 관련된 태양계를 요 중령 탐방로에 도입시켜서 태양계 탐방로를 해서 오는 곳곳마다 행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해설을 지금 진행하고, 오시는 분들도 그냥 와서도 보고 갈 수 있도록 조성을 했습니다. 해설가 선생님의 재미난 행성 이야기를 들으며 발걸음을 옮기다 보니 어느새 연화봉 정상에 다다랐는데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기분 좋은 동반을 해서 그런가요? 누구 하나 힘든 기색 보이지 않고 마냥 즐거운 모습입니다. 정말인지 대견합니다. 어느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 무려 1383m 소백산 연화봉을 정복한 우리 친구들, 여러분이 바로 챔피언입니다. 안 힘들었어요? 조금 힘들었어요. 조금 힘들었어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정상에 끝까지 다 왔잖아요.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네. 그 짜릿한 표현을 한번 해줄 수 있어요? 에이, 싫어요. 상쾌해요. 힘들진 않았어요, 올라가서? 조금 힘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른 힘든 일이 더 생겼을 때 잘 대처하지 않을까. 하나, 둘, 셋. 이윽고 소백산에 밤하늘이 찾아오고 아이들은 보다 가까이서 별을 바라보기 위해 연화봉에 위치한 소백산 천문대를 찾았습니다. 보였는데 하나는 뒤로 숨었어. 벌써 춥지? 보여요. 더 내려. 커다란 망원경 너머로 펼쳐진 아름다운 별 세계, 정말이지 신비롭기 그지없습니다. 3자 같죠, 3자. 네. 숫자 3. 1978년에 준공해서 지금까지 관측을 하고 있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그러니까 현대식 천문대입니다. 여기는 일반적인 시민 천문대와는 달리 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쪽에서 주로 연구하는 어떤 천체들은 밝기가 변하는 변광성들을 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촘촘히 박혀있는 소백산 밤하늘. 아이들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반짝반짝 자신이 별빛보다 찬란하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다음날 아침, 여행 둘째 날, 우리 친구들은 유람선 여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커다란 배를 타고 넘실넘실 물살을 가르는 재미, 도담 삼봉, 성문 등 끝도 없이 펼쳐지는 단양의 자연 절경을 감상하는 즐거움.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유람선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묘미가 있습니다. 바로 1박 2일간 정든 친구들과 도란도란 우정을 나누는 시간이죠. 잘 땄어요? 앞으로도 여기 국립공원 찾아와서 많이 놀고 할 거예요? 꼭 오는 거 약속해요, 약속.
앞으로 재밌게 또 오고 또 복 자주 봐요, 우리. 지금 보면은 너무 구김없이 밝은 얼굴로인데 앞으로 이런 모습들 쭉 유지해서 앞으로 꿈도 각자 다양하더라고요. 그 꿈들 다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좀 더 밝은 모습으로 사회에 잘 적응해서 앞으로 잘 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와가지고 산행이나 뭐 야외 체험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시설 차원에서도 많이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혼자 하는 여행은 100점,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여행은 100만 점이라고 하죠. 조금 천천히 가고 조금 멀리 돌아가면 어떤가요? 함께하기에 더욱 즐거웠던 가을 소백산 등반길. 오늘의 추억이 앞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친구들의 인생길의 소중한 활력소가 되어주길 바랄게요. 꽃보다 아름다운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네, 다들 무사히 등반에 성공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무엇보다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컸는데요. 들리는 후문에 의하면 장애인들만큼이나 자원봉사자들도 즐거운 산행을 했다고 해요. 아마 도와주려는 마음이 아니라 함께 한다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더 즐거운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모쪼록 이날 얻은 자신감과 성취감으로 앞으로도 활기찬 생활 이어가길 바랄게요. 여러분은 혹시 우쿨렐레라는 악기를 아시나요? 줄이 4개인 하와이 전통 현악기인데요. 생김새는 기타와 굉장히 닮았지만 그 크기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앙증맞은 크기에 배우기도 쉬워서 요즘 인기라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가 흔히 남자들을 두고 무뚝뚝하다는 표현 많이 쓰는데요. 이때 무뚝뚝이란 무식이 뚝뚝 떨어진다고 해서 무뚝뚝 아니죠. 소박하다는 뜻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뚝뚝한 남자도 뿌잉뿌잉 귀요미로 만들어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지금 정대용 리포터가 연주하는 게 우쿨렐레라는 악기인데요. 날씬해. 너무 귀여워서 사랑하지 않을래야 안 할 수 없는 악기 귀요미 우쿨렐레의 매력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빠져보시죠. 원주시 단구동에 위치한 한 기타 학원. 기타 소리가 그리워지는 가을이라 그런가요? 학원에는 수강생들의 클래식 기타 연주 소리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기타 학원답게 다양한 기타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찾는 기타는 따로 있으니 바로 이 우쿨렐레. 울림통과 줄이 있고 생김새까지 기타와 똑같이 생긴 우쿨렐레. 하지만 크기는 기타보다 훨씬 작은 게 마치 장난감 같은데요. 소리도 장난감 기타처럼 텅텅 텅텅텅. 선생님, 이거 장난감인가요? 집에 있는 아이들 장난감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장난감은 아니고 우쿨렐레라는 악기입니다. 기타처럼 연주도 가능하고요. 반주도 가능한 기타보다는 좀 쉬운 그런 악기입니다. 훨씬 많이 작죠. 요거를 안고 있다가 얘를 드니까 이렇게 징그러워 보이네. 미안해. 작은 게 더 좋아서 그래. 귀엽다. 네. 왜 이렇게 많이 컸니? 많이 작죠. 한 반보다도 훨씬 작죠.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크기. 그러니까 이게 요만큼 잘라내고 그렇죠. 두 줄 땐. 그렇죠. 아까 오플렛 잘라내고. 그렇죠. 여기서부터. 그렇다면 음악 소리는 어떨까요? 새파란 전통 민속악기로 알려져 있는 우쿨렐레. 그래서일까요? 우쿨렐레 소리가 마치 와이키키 해변의 푸른 파도 소리 같은데요. 소리만 듣고 있어도 행복해지는 게 혹시 정대용 리포터가 예전에 와이키키 해변의 훌라벌 출신이 아니었나 싶은 거 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태권도 댄스하고도 박자가 아주 잘 맞네요. 어휴, 정대용 리포터가 춤의 대가일 줄은 미처 몰랐네요. 포르투갈 이주민들이 하와이의 호놀룰루 항에 도착을 했을 때 이제 축하 파티에서 주앙 페르난데스라는 사람이
포르투갈 악기를 연주를 했어요. 브라기냐라는 악기를 연주를 했는데 그 연주하는 모습이 작잖아요. 그래서 손이 연주하는 모습이 이렇게 통통 튀는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하와이 사람들이 우쿠가 벼룩이라는 뜻이고요. 렐레는 톡톡 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뜻의 이름으로 우쿨렐레라는 이름을 붙여주었고요. 그 이후로 하와이에서 많이 연주가 되면서 민속 악기로 그렇게 발전을 하였습니다. 우쿨렐레는 종류도 다양합니다. 기타와 모양이 똑같은 이 우쿨렐레는 오리지널 우쿨렐레로 크기에 따라 소프라노, 콘서트, 테너 3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우쿨렐레는 파인애플처럼 생겼다 해서 파인애플 우쿨렐레라고 합니다. 우쿨렐레는 기타보다 작고 줄이 적어서 음역대가 좁은 게 단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크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데요. 모양이 작고 귀여울 뿐 아니라 색깔도 알록달록 다양한 게 특징인 우쿨렐레. 선생님, 이 우쿨렐레의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쿨렐레의 장점은 미취학 아동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두가 배울 수 있는 아주 쉬운 악기고요. 기타보다도 더 휴대성이 용이해서 어디든지 가지고 다니면서 배울 수 있는,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악기입니다. 간단한 동요 정도는 한 30분 정도 기초적인 것만 배우시면 충분히 연주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악기입니다. 우쿨렐레가 배우기 쉽다 보니까 쉬운 곡만 연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화려한 연주 솜씨도 뽐낼 수 있는데요. 잠깐 연주 들어보시죠. 이번엔 우쿨렐레와 그의 사촌 통기타가 함께 만났는데요. 가볍고 경쾌한 소리 때문에 주로 반주용으로 많이 쓰이는 우쿨렐레. 노래를 부르고 연주하는 사람이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오브라디 오브라다가 이렇게 매력적으로 들리기는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기타 학원에 이어 이번에 찾은 곳은 원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 밖에서부터 익숙한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 소리는 다들 아시죠? 목청껏 노래를 부르며 우쿨렐레 연주에 여념이 없는 아이들. 얼마나 재미있게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는지 옆에서 보는 사람까지 신날 정도인데요. 이 우쿨렐레에 아주 푹 빠져있는 것 같죠? 우쿨렐레는 누구나 배우기 쉽다 보니까 이 학교에서는 방과 후 수업 시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조그만 우쿨렐레를 이렇게 아이가 메고 있으니까 그냥 기타 같지 않습니까? 어때요, 이 우쿨렐레 배워보니까? 처음엔 어려웠는데 나중에 배우니까 쉽고 신나요. 재미도 있고 신기하고 우쿨렐레 이름이 정말 신기해요. 전국시대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연주 들어보실까요? 아유, 이렇게 귀여운데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 주고 못 빼길 것 같죠? 오호, 마무리도 깔끔하게. 올 가을엔 우쿨렐레에 빠져보세요. 네, 작고 귀여운 악기 우쿨렐레를 만나보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막 인기를 얻기 시작했지만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우리가 리코더를 배우는 것처럼 그만큼 널리 퍼져 있다고 하네요. 우쿨렐레는 배우기도 쉽고요. 또 음악적인 감성을 키우기에도 좋으니까요. 색다른 매력을 갖고 있는 우쿨렐레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이어서 장터 구경을 한번 가볼게요. 먹을거리가 풍부한 이 계절에 시골 오일장에 가면 볼거리도 풍성하다고 하거든요. 울주군에 있는 남창 옹기종기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온 세상이 풍요로운 가을날.
가을날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곳이 있었으니 바로 전통시장. 가을 거지가 한창인 지금 5일장이 열리는 시장으로 가면 볼거리가 가득하다는데요. 먹을거리도 구경거리도 풍성한 전통시장으로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이곳은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남창장입니다. 오늘은 5일마다 열리는 5일 장날이라고 하는데요. 남창 옹기종기 시장에 어떤 매력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짠! 전국에서도 규모가 큰 시장으로 손꼽히는 남창시장. 남창장은 매달 3일과 8일에 열리는데요. 아침 일찍부터 한보따리를 펼쳐놓은 할머니들. 가져온 채소들을 다듬고 또 다듬고 이 채소들이 다 이 손으로 직접 키우신 거라네요. 6시 넘어갔다니까. 저 밑에 차로. 지금 벌써 시간 몇 시인데. 아침 해가 뜬다는 그 새벽 6시에 나오셨다고요? 시간이 안 나와 6시. 이렇게 조그마할 때는 뭐 해서 먹어요, 집에서? 이거 중중 상가러 가. 네. 간장 좀 넣고. 간장 좀 넣고. 간장 좀 넣고 이런 부추나 좀 넣고 디글디글 볶고 넣으면 맛있어. 세상에! 이게 얼마예요, 어머니? 5,000원. 이게 5,000원이. 세상에 이렇게 큰 거. 5,000원. 어머니 이거 다 가지고 오세요. 이래 시장에 오면은 그날 해갖고 갖고 오는 걸 살 수 있었어. 신선한 야채를 살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지금은 또 감이 제철.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는 덤은 기본이요. 반들반들한 생김새는 아니지만 집마당에서 농약도 안 치고 직접 키운 감이라고요. 이 맛도 봐야 맛있는 거니까. 맛있어요. 이 물기가 맛이 있지. 남창장은 관광객들한테도 인기가 많은 시장인데요. 공설시장, 전통시장, 재래시장 이래 하다가 작년에 저희들이 문화관광형 시장이 선정되면서 이제 이름을 새롭게 좀 뭔가를 바뀌어야 되겠다 해서 이름 지은 것이 옹기종기로 했는데 옹기종기란 뜻은 사람이 여기에 옹기종기 모여서 이제 시장을 볼 수 있다 해가지고 옹기종기하고 또 여기 가까운데 우리 옹기 집총촌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옹기종기하고 해가 저희들이 그 옹기종기 시장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옹기종기 사람들이 모여드는 남창장에는 수많은 명물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곳을 절대 빼놓을 수 없다. 바로 수제 어묵집. 장이 서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수많은 이유 중 이곳의 수제 어묵을 맛보기 위함도 있다는데 만드는 모습은 뚝딱뚝딱 참 쉬워 보이지만 사실 주인장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다고. 비릿하니까 여기다가 내가 이제 고안해가지고 야채를 넣고 좀 느끼한 맛을 이제 없애려고 야채를 한 7, 8가지 이렇게 엮습니다. 전통시장에 가면 또 만나볼 수 있는 정다운 풍경. 옛날 과자들 반듯한 포장은 생략, 종류별 가격 책정도 생략. 80가지가 넘는 종류의 과자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다. 100g에 1,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말만 잘하면 더 주는 인심. 그러다 보니 한 바가지 가득 부담 없이 마음대로 골라 담을 수 있다는데요. 먹으러 합니다. 무료 시식의 원조가 전통시장이라는 거 모르셨죠? 맛을 확인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지갑은 활짝 열립니다. 장 본다고 힘드셨다면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세요. 남창장에는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쉴 수 있는 쉼터까지 마련이 돼 있는데요. 쉼터 있다는 거는 시상 보고 한참 조금 앉았다 쉬었다 갈 수도 있고 장날 아닌 날은 평소 때도 여기 남창에 오시면은 이런 자리가 공간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가족끼리 조금 음식 장만해가 오셔서 여기 드셔도 되고 아니면은 장날 맛있는 거 사서 여기서 노나 드셔도 되고.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라며 리포터의 손을 끌고 어디론가 가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런 거를 신어줘야 한다며 고무신 한 켤레를 냉큼 사주시는 어머니. 이게 전통시장에서 나눌 수 있는 정이 아닐까요? 얼마나 좋은데. 발에 꼭 맞는 고무신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번 가을 사랑하는 이에게 남창장표 신발 한 켤레 어떠세요? 자, 여기는 주말에 특히 붐빈다는 가축전. 풍산개, 오리, 고양이, 병아리, 토끼의 꿩까지 동물원을 방불케 하는데
작은 동물은 5,000원에서 3만 원, 큰 동물은 10만 원에서 20만 원이면 구입이 가능하다. 강아지 풍계? 풍산개. 남창장의 역사만큼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것이 또 있는데 바로 남창 막걸리. 옹기골에서 만든 독에 쌀이 아닌 밀가루로 빚는 누룩의 맛이 100년 전통을 이어온 비결이라는데. 어떠세요? 맛있게 누룩 익어가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설엔 쟁크는 숨을 안 쉬는 겁니다. 근데 옹기는 절대적으로 숨을 쉬는 거예요. 여기 숨을 쉬는 겁니다. 그래서 술 맛이 설엔 쟁크 술 맛하고 옹기하고 술 맛은 절대적으로 차이 나는 거예요. 누룩이 맛있게 익어가면서 발생한 열은 이렇게 냉각장치를 통해 식혀주는데, 자, 이 맛을 또 안 볼 수가 없겠죠? 이 먹어도 되는 거예요? 예, 자, 사요. 아, 냄새 진짜 막걸리 냄새 맞아요. 근데 세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김치 어디 있나요? 장터에 오면 이 남창 막걸리 한 잔을 안 걸칠 수가 없는데, 시원한 막걸리와 함께 어울리는 환상의 콤비가 있었으니 바로 파전. 두툼하게 각 구워낸 파전을 대령하고 밀가루로 빚은 걸쭉한 막걸리를 마시면 그야말로 세상 시름은 다 사라진다고. 자, 장터라서 더 맛있는 음식도 있다. 바로 잔치국수. 담백하고 시원한 육수에 뚝딱 말아내고 쓱쓱 비벼서 양푼에 대충 담아낸 소박한 한 그릇이지만 그 맛은 상상 그 이상이다. 아, 시장 보고 와서 철쳐가니까 맛이 더 있어요. 남창장에는 국밥골목도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선지국밥이 유명하다. 국밥 맛을 보러 울산뿐 아니라 부산 사람들까지도 이곳을 찾는다는데, 많이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일단 남창 막걸리 한 잔으로 식욕을 돌게 한 후 국밥 한 숟가락을 들면 캬, 말로 표현 불가. 육수 이게 국물이 너무너무 맛있네요. 얼큰하게 시원하게. 자주 오시는 편이었나봐요? 예. 저번 주에도 우리 한번 왔다 갔습니다. 먹거리도 좋고 헐고 물건도 싱싱한 거 많이 나오고 쌉니다. 모두 여러분들 부산 사시는 분들이고 이 주에 사시는 분들 와가지고 많이 사가시기를 바랍니다. 전통과 인정이 살아있는 남창 5일장으로 오세요. 삶이 무료하거든 시장으로 가라 했던가. 전통 시장으로 가면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우리 이웃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가 있다. 추억이 그립고 따뜻한 온기가 간절한 이 계절. 인정이 넘치고 볼거리가 넘치는 남창장으로 가보자. 네, 할머니들이 직접 키운 채소부터 가축 전에 국밥골목의 시원한 막걸리 한 잔까지 가는 곳마다 정겨움이 넘치죠. 특히 남창시장에는 종기막이라는 쉼터가 있어서요. 꼭 장날이 아니어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음식도 나눠 먹고 정을 나눈다고 합니다. 도심에도 시장이 많이 있지만요. 그래도 역시 장구경은 시골 5일장만큼 재미있는 곳이 없는 것 같죠. 여러분들도 시골 5일장에서 넉넉한 인심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전국시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